인구. 요새 우리나라 사회, 경제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인구죠. 20년 전만 해도 놀이터에 아이들이 가득했는데 요새는 볼 수가 없다. 특단의 출산율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란 쉽게 말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합니다.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뜻하죠. 이 생산 가능 인구는 한 국가의 경제를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소비에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력이 줄어들어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오늘은 OECD 국가 중 총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비율 탑10입니다. 깜짝 놀랄 반전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0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비율은 66.19%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럽 대륙의 북서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36만 명입니다. 총 인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구랑 비슷하니 인구 규모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1.59명입니다. 인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으로 유명한 아이슬란드지만 출산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역시 선진국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나 봅니다. 9위는 폴란드입니다. 비율은 66.29%입니다. 폴란드는 유럽 국가로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과거에는 공산 진영의 최전선에, 요즘에는 서구 진영의 최전선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3,8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에서 경기도 인구를 뺀 것과 비슷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1.26명으로 유럽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방위력 개선에 큰 힘을 쏟고 있는데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대규모로 계약하면서 2022년에만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을 한 나라입니다. 8위는 멕시코입니다. 비율은 67.17%입니다.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억 3천만 명으로 결코 적지 않으며 일본과 비슷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1.9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인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모범적인 인구 피라미드와 함께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옆에 둔 지리상의 이점으로 향후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위는 슬로바키아입니다. 비율은 67.28%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에 위치해 있으며 앞서 소개드린 폴란드의 남쪽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550만 명으로 대구와 부산 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1.57명으로 OECD 국가치고는 준수한 수준입니다. 인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가 됐죠. 빈부격차가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6위는 튀르키예입니다. 비율은 68.13%입니다. 튀르키예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중동, 흑해, 지중해에 모두 접해 있어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8,600만 명으로 독일 인구보다 많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1.66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보다 높습니다. 인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터키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했던 나라인데요. 공식적으로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꾸면서 학생들에게는 튀르키예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네요. 5위는 칠레입니다. 비율은 68.65%입니다. 칠레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으며 남북으로 4,200km가 넘는 가늘고 긴 모양으로 유명합니다.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구를 합친 것보다 적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1.2명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인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칠레는 매우 극심한 빈부격차로 유명한데요.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칠레는 전세계 구리 생산량 1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4위는 코스타리카입니다. 비율은 68.98%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으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잇는 가느다란 땅이 있습니다. 인구는 약 520만 명으로 충청도와 대전 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1.29명으로 역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인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페인어로 코스타리카는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에 걸맞게 매우 다양한 생물종과 풍부한 원시림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3위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비율은 69.17%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에 위치해 있으며 프랑스, 벨기에, 독일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64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와 비슷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1.31명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인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룩셈부르크는 경기도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의 영토를 가진 소국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2위는 콜롬비아입니다. 비율은 69.66%입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으며 파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1.72명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인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꽤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 경제 규모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며 빈부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위. 수많은 나라가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 비율. 대망의 1위는 어디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이 1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현재 한국의 총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무려 70.94%로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그 사람 많다는 중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세계 경제사에 남을 정도의 장기 고성장을 유지한 한국 경제의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나게 증가해온 생산 가능 인구가 있습니다. 덕분에 지속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훌륭하게 늘어날 수 있었죠.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9년 3,760만 명으로 약 5,200만 명의 총 인구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금까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고령화의 대명사인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58%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고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9년 부근을 정점으로 약 20년 후인 2040년에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3천만 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는 일하는 사람이 약 800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거의 서울 인구 정도가 줄어듭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더 주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요. 그러나 생산 가능 인구가 한 나라의 경제 구조에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이니 충분한 대비는 필수겠죠. 오늘은 OECD 국가 중 총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비율 탑10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지식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